72리터인 빈물통에 매분 4리터씩 물을 집어넣어요. X분 후에 물통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상황상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원래 72리터짜리 빈 물통이 있대요. 뭐 물통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냥. 근데 전체 다 꽉 채우면 72리터의 물이 들어가는데 지금 나는 매분 1분당 4리터의 물을 지금 넣고 있는 상태죠. 그럼 1분당 4리터면 2분이면 4 곱하기 3분이면 4 곱하기 3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당연히 X분 후에는 여기 4리터에 X를 곱한 4X리터만큼 물이 들어가겠죠. 그럼 채우다 보면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채워져 있는 물의 양을 책에서는 Y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Y, 채워진 물의 양은 본 것처럼 분당 4리터, 그러니까 X분이면 4X만큼 물이 채워진 거겠죠. 관계식을 세워보니까 정비례네요. 네, 이렇게 정비례. 1번의 답은 정비례 관계식 다음과 같고 2번 물통이 절반을 찬답니다. 꽉 채우면 72리터인데 절반을 채우려면 36리터가 들어가겠죠. 근데 36리터는 X값인가요? Y값인가요? 우리가 함수식 정리할 때는 이게 과연 이게 X를 말하는 숫자인지 Y를 말하는 숫자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X를 말하는 숫자인가요? Y를 말하는 숫자인가요? Y를 말하는 숫자죠? 그렇지. X는 시간이에요. 몇 분, 이게 시간이고, 채워지는 물의 양, 리터는 Y값을 말합니다. 우리가 관계식을 아는 이유는 XY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계식을 세운 거잖아요. 그럼 Y값을 알고 있을 때, 그때 X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양변 4로 나누면 X는 9가 되고, X는 단위가 분이었죠. 9분이 걸리는구나. 반인 36리터를 채우려면 시간은 9분 걸린다. 2번 답은 9분이 정답이다. 다음 정비례 관계가 두 점을 지날 때 AB 값을 계산하시오. 이거 풀이가 두 개라고 그랬죠? 두 개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푸는 풀이는 정비례 관계식이 있는데 두 개 점을 알아요. 두 개 점을 안다는 얘기는 X값, Y값을 각각 두 개를 안다는 뜻이죠. 짝지어져 있는. 근데 이왕이면 여기 1번 점을 집어넣는 게 낫나요? 2번 점을 집어넣는 게 나은가요? 1번이겠죠? 1번이 왜 숫자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럼 저 1번 점의 의미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이 점의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이 정비례 관계 X에다 누굴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 있는 관계식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Y가 마이너스 2로 바뀔 테고 X가 자리가 없어지고 A 곱하기 마이너스 3 줄였으면 마이너스 3A. A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어쨌든 X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얘랑은 같은 수로 나눴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A는 음수분의 음수 3분의 2. 그럼 식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여기다 이제 쓰세요. Y는 A 값이 3분의 2X. 자, 근데 문제는 A값만 구하는 게 아니고 B값도 구하라죠. 근데 B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2번. 2번의 의미, 6, B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X에 6 넣으면 Y값은 B로 바꾸어 써라라는 뜻이죠. 그 Y에 시킨 대로 하는 건 함수는 명령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식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구나. Y가 없어지고 B가 들어가고 X자리에 6 들어가니까 3분의 2 곱하기 6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고 2는 4, B값은 4. 따라서 A, B 두 개를 곱하면 3분의 2 곱하기 4 분모 3과 약분이 안 되니까 3분의 8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와요. 자, 이런 풀이가 있고 두 번째 풀이는 정비례니까요. 정비례 하면 관계식이 몇 개 나와야 되죠? 두 개예요. 하나는 저기 책에 나온 것처럼 Y는 AX가 나오기도 해야 되고 또 뭐도 알아야 된다고요? X분의 Y는 A.
근데 지금처럼 점의 좌표가 두 개 나오면 처음은 위쪽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풀이법은 이게 좀 더 쉽다고 이게 이해만 잘하면 밑에 게 더 쉽긴 해요. 그럼 x분의 y, 이 x분의 y라는 게 아무나 막 갖다 쓰라는 게 아니고 짝지어져 있는 x분의 y 하면 그 값은 항상 x 앞에 있는 개수인 x 앞에 있는 숫자인 a가 나오고 그 값은 항상 값이 일정하다 라는 뜻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x분의 y 하면 답이 다 똑같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 x값 있고 거기 짝지어진 y값 있잖아요. 그럼 x분의 y 하면 그게 x 앞에 있는 숫자인 a가 된다. 그래서 a는 바로 구해졌어요. 3분의 2라고. 그럼 a는 구했고요. 근데 이제 b를 구하려다 보니까 여기 있는 x분의 y 한 값이나 저기 있는 x분의 y 한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아야 된다고요. x분의 y 한 값이나 여기 x분의 y 한 값이나 정비례일 때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로 바꾸고 분수끼리 같을 때는 이렇게 대각선끼리 3b, 대각선끼리 2, 6, 12 그들을 곱한 값이 같죠. 양변 3으로 나누면 b값은 4. 풀이는 이게 더 쉽습니다. 2번 풀이가. 근데 1번은 정석적 풀이고 2번은 좀 정비례해서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면 이 2번 풀이를 잘 기억해 두시고 언제 써먹는다고요? XY 이렇게 XY가 쌍으로 두 번 나오면 2번씩 쓰시면 좀 더 유리합니다. 물론 A값 구하기 위해서 2번씩을 쓰는 것도 유리하긴 한데 이럴 때는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저기 지금 Y좌표가 4인 상태에 A, B, O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을 구하시오. 여기에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먼저 덥석 달려들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러면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뭔지를 보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뭐가 필요한지를 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2분의 1은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변이 필요하고 삼각형 넓이니까 그 다음 높이가 필요한데 내가 이 삼각형의 어디를 밑변 어디를 높이를 잡을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밑변이라는 거는 삼각형 세 변 중에 어쨌든 한 변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상 상식적으로 AO를 밑변으로 잡으면 어디가 높이가 돼야 되죠? 얘가 밑변이야. 그럼 AO가 바라보는 꼭지점 B에서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수직이란 말이 있나요? 수직이란 말이 없어요. 수직이란 말이 없으면 AO의 길이를 안다더라도 B에서 O까지 수직의 길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수직이 얼마인지를 지금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나요? BO의 길이를 네가 찾을 수 있어? 아니면 AO의 길이라도 아니? AO의 길이 얼마야 저게?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큰 착각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삼각형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웬만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왜 쉽냐면 밑변을 잡을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축에 평행한 선분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 문제는 이걸 찾아야 돼요. 축에 평행한 선분을 밑변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AO 축에 평행하지 않죠? X축이든 Y축이든 평행하지 않아요. BO도 X축, Y축에 평행하지 않아요. 근데 삼각형 세 변 중에 어디가? 선분 AB가 지금 축에 평행하잖아. 선분 AB는 어느 축에 평행해요? X축에 평행하잖아. 축에 평행한 걸 무조건 높이나 밑변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럼 밑변이 잡히면 높이는 저절로 잡히는 겁니다. 그 밑변이 가지고 있는,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그 밑변까지 수직의 길을 재는 거잖아요. AB가 밑변으로 잡혔으면 너무 당연하게도 걔가 바라보는 꼭지점 O에서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 이 길이를 재야 되거든요. 그럼 다 끝났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의 길이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대신에 뭐를 알아요? 높이 얼마예요? 4. 여기 써져 있잖아. 그렇지? 4라고. 이제 포인트가 잡히는 거예요. 좀 더 일목요연하게. 아, AB만 구하면 되는구나. AB만 구하면 되는구나. AB는 근데 어떻게 구하지? AB?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좌우로 움직이잖아. 좌우로 움직이면 y값을 찾아야 돼요? x값을 찾아야 돼요? x값을 찾아야 되겠죠. 결론은 점 A의 x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야, 너 어디에 찍혀 있는 거야, 좀? 이 숫자 뭐야? 를 알아야 되고, 야, 너는 도대체 x축 어디에 찍혀 있는 거야? 이 숫자 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점 A의 x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점 A는 어디 직선 위에 있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위에 있는 점이고, 점 B는 어디 위에 있죠? y는 2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네요. 단 x 좌표, 점 A의 x 좌표를 알려면 당연히 누구 좌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y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y 좌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예요? 점 A의 y 좌표. 점 A가 y축과 만난 위치에 있는 숫자 4. 그럼 x 좌표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 y에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4 집어넣어서 그때 x값 찾으라는 얘기니까. y가 4일 때 x가 얼마입니까? 요 계산만 잘합시다. 요거 틀리지 마세요. 여기 우변식에다 뭘 곱해야 x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수의 역수인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죠? 이걸 지워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뭘 곱해야 돼요? 자, 이런 계산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계산을 못하면 뭐 수학을 할 이유는 수학에 좋은 점수를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런 기초 계산을 못하면 안 돼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에 그 수를 나누는 게 원래는 가장 편한데 분수를 나누기는 상식적으로 좀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분수 형태 아닐 때는 그냥 그 숫자를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데 분수일 때는 생각을 바꿔서 그 수의 역수를 양쪽에 곱한다. 그럼 역수를 곱하면 얘랑 역수니까 곱해지면 1이 되겠죠? 약분되고 지워지고 x는 이걸 곱한 값이 마이너스 8이 나오네요. 여기. 점 A의 좌표가 그래서 마이너스 8,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같은 패턴이에요. 이제 점 B는 좀 빨리 갑시다. 그럼 점 B의 x 좌표를 찾아라. 그러려면 점 B의 y 좌표가 얼마인지 써라. y 좌표 얼마라고요? 4. 그럼 여기다 4 집어넣는 얘기잖아요. 4는 2x. 이건 아까 얘처럼 복잡하지 않죠. x 앞에는 계속 2로 나누면 되니까. 나누면 얼마예요? 2. 여기는 x좌표 2. 그러니까 점 B의 좌표는 2,4가 된다. 그럼 여기가 가로길이 여기 있는 가로로 움직이는 길이를 재야 되는데 이쪽은 2고 이쪽은 마이너스 8이니까 이 간격은 얼마예요, 그러면? 10이겠네요. 오른쪽 2칸, 왼쪽 8칸이니까. 여기 썼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가 10 곱하기 4. 여기 약분하면 2가 남고 곱하면 20. 이렇게 되겠죠. 네. 간략하게, 이거 설명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이제 알아는 듣겠는데 말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떨어진 상태죠. 중요한 문제니까 한 번만 빠르게 짚읍시다. 한 번만 빠르게.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 곱하기 높이 4. 그럼 AB를 구하면 되니까 AB의 공통점은 Y좌표를 알고 있어요. X좌표를 모르지만 Y좌표를 알고 점 B도 X좌표를 모르지만 Y좌표를 알아요. 근데 점 A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때 Y에 4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 X값이 나올 거고 4는 마이너스 2분의 1X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 정리해보면 X는 마이너스 8이 나와서 이 위치가 마이너스 8. 딱 봐도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점은 요 직선, Y는 2X 위에 있는 점이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2X는 4, X는 2. 그럼 여기 있는 이 X좌표가 오른쪽 2칸. 여기 있는 X좌표는 왼쪽 마이너스 8, 왼쪽 8칸. 그럼 총 간격을 잡아야 밑변 길이 나올 테니까 밑변 길이는 10. 이렇게 계산하면 20 이렇게 가볍게 나오는 겁니다. 포인트를 잘 짚으세요. 그렇죠? 이 문제도. 대신에 이번에는 삼각형 넓이가 나와 있어요. 이 넓이가 16입니다. 이게 수직이잖아. 나와 있는 정보로 보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여기를 만약 뭐 밑변이 높이든 하나로 본다면 나머지 하나가 여기가 밑변 높이가 되겠죠. QP. 그러면 16. 괜찮아요? 그냥 공식대로 쓰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여기
높이라고 합시다. 높이. 그럼 QP가 밑변. 그럼 넓이 16.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고 다시 양변을 2로 나누죠? 그럼 QP의 길이 얼마예요? 8. 이 정도 쉽잖아. 그럼 점 P의 좌표가 나온다고? 점 P의 좌표가. 예? 점 P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죠? 얘는 누가 봐도 Y좌표가 얼마예요? 4. 점 P가 Y축을 찍고 있는 숫자가 4. 근데 점 P가 X축을 찍었을 때 숫자가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8. 8. 왜냐면 이 길이가 8이니까. 원점에서 8만큼 넘어가면 여기 있는 점 P의 X좌표는 8이겠죠. 다 끝났네요. 점 P는 어디 위에 있는 점? 이 정비례 관계식 위에 있는 점. 그래서 대입할 수 있죠. Y에 4를 넣고 X에 8을 넣어라. 그럼 A 곱하기 8, 8A. 양면을 8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똑같은 숫자로. 약분된 A 값은 얼마? 2분의 1. 이래서 A 값이 구해집니다. 같은 위아래 같은 문제의 패턴이니까 핵심은 점 P의 좌표를 찾는다. 위에서는 A와 B의 점을 찾는다. 밑에서는 점 P를 찾는다. 좀 전에 풀었던 정비례와 같은 패턴의 형태가 문제를 풀어주죠. 정비례하면 관계식 몇 개 떠올라야 된다고요? 2개. 그렇죠? 어떻게 2개? Y는 AX. 그 다음에 X분의 Y는 A. 이렇게. 근데 반비례는 그러면 관계식 몇 개? 2개. 대표 관계식 Y는 X분의 A. 그 다음에 점의 좌표나 숫자 계산 편하게 할 때 쓰는 방식 XY는 숫자. 이렇게. 이 문제도 2번 방식으로 풀면 쉬워요. 근데 풀이는 일단 2번으로 보여드리긴 할게요. 쉬운 풀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방식. 반비례는 X좌표, Y좌표를 곱하면 거기에 분자에 있는, 관계식을 만들 때 분자에 있는 숫자가 되며 그 다음은 점이 몇 개 나오든 간에 X, Y 짝지어서 곱한 숫자들은 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반비례 위에 있는 점을 찾아야 되죠? 이거 몇 칸마 몇이에요? 이거 숫자 잘 써야 된다. 가끔 반대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마이너스 2,4. 여기 있는 점은 6,m. 아니요,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요. m 자체가 지금 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x 밑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여기다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이 자체가 지금 음수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방식대로, 이 방식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좌표랑 y 좌표를 곱하면 그 값들이 항상 똑같다라는 뜻이거든. 곱해요. 저렇게 곱하나? 곱해요. 이렇게 xy를 곱하나? 그 값이 똑같다? m의 값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지워지고 그래서 m의 값은 약분하면 2 남고 여기 3 남고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해서 답이 정리가 돼요. 쉽잖아요. 이렇게 풀면. 정비례도 그렇고 반비례도 그렇고 요 밑에는 두 가지 관계식을 잘 쓰면 이렇게 XY 짝지어서 나오는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귀찮지만 정석적으로 풀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반비례, 어쨌든 그래프식이 반비례인 걸 알았으니까 Y는 X분의 A라는 관계식을 일단 써놔요. 반비례니까. 근데 지금 나는 2개 점을 알아요. 이 반비례가 지나는. 근데 얘는 아직 잘 모르겠잖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걸 먼저 대입하는 게 맞겠죠. Y에 4 집어넣고 이 자리에 X에다가 이 밑에 있는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라. A 값을 구하려면 분모 마이너스가 필요 없죠? 분모 마이너스를 지워줘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A는 마이너스 8. 그럼 여기 있는 관계식이 Y는 X분의 마이너스 8로 바뀌고 이 점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요. Y 자리에 M을 대입하고 X 자리에 6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분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온다. 오른쪽 그림은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의 그래프의 일부이고 점 A는 여기 있죠.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알겠시겠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점 B의 위치가 만약 3,0일 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일단 쉬운 거부터. 중요한 거는 1, 4와 3, 4를 지날 때부터 먼저. 1, 4, 3, 4 위에 있는 반비례 그래프 위에 점을 하나 찍어요.
거기서 x축 쪽으로 y축 쪽으로 선을 내려서 이렇게 만들면 직각삼각형. 근데 이 직각삼각형의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 값이 누구랑 같다고 그랬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 직사각형 넓이는 누구랑 같다? A랑 같다. 이 직사각형 넓이가 8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 알고 보면 y는 x분의 8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넓이 값이 A랑 같은 값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문제죠. 여기 이렇게 이게 2사와 4사를 지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점에서 이렇게 x축, y축을 수선 내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관계식이 y는 x분의 a래요. 근데 이 넓이가 8이야, 쟤처럼. 그럼 이 a 값이 얼마예요? 8이라고 둔 문제가 뭐냐면, 8이라고 두게 되면 y는 x분의 8. 그럼 이거는 몇 사분면 지나가야 돼요? 1사와 3사를 지나야 되잖아. 근데 2사와 4사를 지나니까 이건 요령껏 8로 쓰지 마시고 마이너스 8로 쓰시면 돼요. 일로 갑니다. 다시 보세요. 반비례 그래프 위에서 점 하나 찍고 그 점에서 x축과 y축으로 선을 내려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면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누구랑 같다고요? 분자값과 같다고요. 근데 분자 이제 마이너스 붙었죠. 이때는 넓이니까 마이너스는 버리세요. 여기는 직사각형 넓이가 6이겠구나.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답이 나왔어요. OAB의 넓이는 얼마? 3이다. 이렇게 돼요. 재밌지 않나요? 다시. 이 점에서 삼각형은 몰라요, 우리는. 사각형만 알아요. 이렇게 x축, y축으로 정확히 선을 내려가서 직사각형 만들면 이 직사각형 넓이가 분자값과 같고 직사각형 넓이가 6이니까 요 반을 그어서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는 6의 절반인 3이 된다. 그게 정답은 3이다.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또 다른 문장이 아니라고 이제는 뻔히 알고 있으니까. 네. 이 넓이가 얼마라고요? 책에 나와 있어요. 이 넓이 얼마라고? 8. 그렇죠? 그럼 여기는 A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8이 아니라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2, 4분면 이제 2, 4, 4, 4를 지나잖아. 어떻게 8이 돼? 분자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때는 넓이 값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럼 끝났잖아.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19번 같은 것도 이제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여러분 다 눈 있잖아. 다 눈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문제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사각형 넓이는 이 분자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안 나와 있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넓이 얼마예요? 15. 그럼 이 넓이 얼마예요? 15. 이 A 값은 1사와 3사를 지나니까 양수값이라 이건 15가 맞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21번. 여기 넓이 ABCO 여기 넓이 얼마라고요?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 직사각형 ABCO의 넓이는 8입니다. 근데 이 넓이 8은 누구랑 같다고 그랬죠? A값. 근데 그 A값을 8이라고 쓰려니까 그럼 이게 관계식이 y는 x분의 8이 되고 그럼 이건 몇 사분면을 지나야 돼요? 1사와 3, 4인데 얘는 2사와 4, 4를 지나니까 그냥 8이 아니고 마이너스 8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셨죠? 핵심은 누굴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예요. 3. 그치, 3,B 이 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비례와 분비례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 3,B. 이걸 어디다 대입? 정비례 대입, 반비례 대입. 이게 공식으로 정해져 있나? 아니요. 그렇진 않아. 그럼 뭘 보고 대입해야 돼요? 숫자. 숫자가 나와 있는 거. 얘 안 나와 있잖아. 얘 나와 있네? 반비례 나와 있으면 반비례 대입하고 정비례 나와 있으면 정비례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y에 b 들어가고 3분의 2 곱하기 x에 3 들어가고 약분되네 고맙게. b는 얼마? 2 끝났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뭘로 바뀌었죠? 3,2. 근데 이 b 값은 구했는데 a 값 찾으라는 얘기는 이걸 반비례에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반비례에도 있는 점이니까. 그럼 x의 3, y 차근차근 하세요. 반대로 대입하지 말고 y의 2, x의 3. 자, a 값 구하려면 뭘 곱해야 되죠? 3. 이거 지워야 되니까. 그럼 없어지고 a는 2, 3은 6. 네. 그래서 a 값, b 값. 둘을 더하면 8.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